없던 오늘. 유병욱 지음, 북하우스 출판사. 1부. 오늘 우리는 예전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서울. 10년 전쯤의 일이다. 400m 계수처럼 이어지던 경쟁 프레젠테이션도 슬슬 마무리되고 동료들과 함께 느슨해진 공기를 즐기던 여름이었다. 마침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달궈졌던 도시도 차분히 식어갔다. 창밖을 보던 나는 갑자기 어떤 노래 제목을 떠올렸다. 그 노래 알아? 김현철이 부른 노래인데 서울도 비가 오면 괜찮은 도시. 진짜 그렇지 않아? 비가 오면 서울도 좀 봐줄만 하지 않아? 동료 누군가가 대답했다. 그런 노래가 있어? 그러네. 비가 오니까 이 정신없는 도시도 괜찮네. 10년 전의 서울은 내게 그런 도시였다. 비가 오면 그나마 좀 봐줄 만한 도시. 서울은 미적 감각이 부족했다. 악다구니를 지르며 내 물건을 봐달라고 소리 지르는 좌판 같았다. 서울의 간판은 뒤죽박죽이었고 서울하면 떠오르는 컬러는 없었다. 후지고 구리고 촌스럽고 개념없고 사람들은 어깨를 툭 치고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쓸데없이 바쁜 사람들만 모인 도시. 꼴에 런던에서 몇 년 살다 왔다고 나는 서울을 얕잡아 본 것이다. 틈만 나면 런던은 이란 말을 꺼냈다. 그 즈음에 내가 얼마나 별로였는지 그때 알았더라면. 그리고 2019년 겨울, 나는 북토크를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서울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렇게 깊고 넓은 강이 도시 한복판을 흐르고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는 많지 않아요. 강 덕분에 저는 출근길과 퇴근길에 한 번씩 시선이 강제로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며 차창을 보고 있으면 꺼져 있던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탁 켜지는 것 같은 순간이 와요. 한강 구간이죠. 그 순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10년 사이에 서울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내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지 나의 시선이 변한 탓일까 되물어보면 나는 명백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부터 어느 순간 애정의 필터를 끼고 서울을 바라보게 된 사람이 전하는 서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서울의 매력은 상당 부분 한강에 있다. 도시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거대한 강이 있어 서울은 서울스럽다. 꼭 넓고 거대한 것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한강에는 런던의 템스강이나 파리의 센강에는 없는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다. 강을 바라보고 서면 가장 가까운 육지도 1.5km 밖일 정도로 시선이 확장되는데 한강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서울 시민의 중요한 이동 루트를 끼고 있기에 강 주위로 펼쳐지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사실 도시의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강을 아파트들이 구경하듯 둘러싼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이 만든 건물의 스케일을 간단히 우습게 만드는 산들의 존재가 그 아쉬움을 덜어준다. 봄의 응봉산에는 개나리가, 한 달 후에 남산에선 벚꽃이, 그리고 사계절 내내 북한산에선 바위 덩어리들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 한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때의 산들은 괜찮은 셰프가 메인 디시 옆에 올린 제대로 된 가니쉬 같다. 나는 특히 몇 개의 지하철 구간이 한강을 지날 때 갑자기 시야가 밝아지며 밖이 보이는 장면을 좋아하는데, 마치 누군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덮개로 닫아 보관하다가 짜잔 열어 보이는 것만 같다. 그 순간 한강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그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다. 얼마 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한강 구간을 지날 때 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서울 숲 쪽에 새로 생긴 고층 건물들이 달리는 지하철을 향해 차례대로 늦가을의 석양을 반사하는 바람에 나는 강 옆에 서 있는 금색 기둥들의 사열을 받는 듯한 착각마저 든 것이다. 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여 황급히 좌우를 둘러봤지만 아쉽게도 다들 스마트폰 속 더 멋진 세상과 만나고 있었다. 게다가 계절의 하이라이트는 보는 이가 넋을 놓고 있다가 조금만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쯤 냉정하게 종료된다. 지하철이 한강 위를 달리는 시간 1분. 지나치게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강폭 1.5km 덕분에 연출되는 시간인데, 늘 충분히 다 보여주지 않는 드라마 뒤 예고편처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폭 1.5km의 한강은 태생적으로 밀당의 매력이 있다.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은 시간이다. 서울에서는 잠깐만 눈을 돌려도 시간의 단층을 발견할 수 있다. 600년 동안 한 나라의 도읍이었다가 그 어느 곳보다 극적인 현대사를 겪은 이 도시는 그래서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가 쌓이고 쌓인 것인데, 그래서 가끔씩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시간의 단층이라 부르는 중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단층 사이사이로 가끔씩 조선 단층을 만날 수 있다. 선정릉 근처에 담당하는 브랜드가 있어 광고주들과 회의를 하다가 빌딩 밖을 내려다보면 조선의 9대왕 성종과 11대왕 중종이 묻힌 거대한 무덤이 내려다 보인다. 일국의 대소사를 논하던 왕조차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초록색 풀 아래 돌로 된 상자 안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흘러갈 일에 집착하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방금 전 광고주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에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것. 나는 창밖의 왕릉을 보며 정신승리하는 것이다. 인간이여, 무슨 부귀 영화를 노리겠다고. 미안해 팀원들아, 아이디어 못 팔았어. 몇 년 전 밤의 경복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첫날, 며칠을 벼르고 별러 들른 적이 있다. 경복궁에서 바라본 교보문고 방향 빌딩 숲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인공적인 등불을 켜놓지 않은 궐안은 말 그대로 조선인데 담장밖은 2000년대였던 것이다. 한눈에 조선과 현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장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마치 그 공간에 발을 딛지 않은 채 붕 떠 있는 것만 같았다. 강북의 맛집에서 팀원들과 밥을 먹으면 일부러 덕수궁 돌담길 같은 곳을 걷다 돌아온다. 사대문 안에 있는 광고주를 만난 후 시간이 뜨면 혼자 사직단 같은 장소에 들러보기도 한다. 오직 현재 속을 살다가 과거의 색과 선과 질감, 이를테면 흙기를 느껴보는 것은 쏠쏠한 기분 전환이 된다. 현실을 약간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된다. 시청 근처에 있는 황구당 같은 곳은 또 어떤가? 국제 정세가 극도로 어지럽던 구한말
중국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제국이 되고자 고종이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던 장소였던 이곳은 제국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비장함과 황구단이라는 공간의 자그마함의 간극 때문에 더욱 극적이다. 조선단층이 부담스럽다면 시간의 스케일을 살짝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 종로나 을지로에 가면 50년 전 과거 정도는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말하자면 1970 단층쯤 되겠다. 을지로에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되는 과거의 간판과 손으로 쓴 서체와 정형적이지 않은 공간 구성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만만치 않은 영감을 준다. 디지털 시대에는 역으로 아날로그를 매력적으로 이용하는 브랜드나 마케터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이야말로 인사이트의 금맥이 될 수 있다. 부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을지로의 아름다움이 자본의 논리를 이기지 못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리로 바뀌지 않기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서울의 사람들이다. 트렌드에 쉽게 흔들리는 문화와 높은 인구 밀도, 경쟁을 불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중이다. 서울에는 수백 년을 일관된 방향으로 디테일을 올려온 유럽의 도시들이나 숨막힐 듯 정리된 일본의 대도시처럼 정돈된 맛은 없지만 오히려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집중력과 긴장감이 있다. 솔직히 예전엔 이 긴장감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또한 이 도시의 매력이다. 기록이 대단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뛰는 러너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게다가 한국 사람 특유의 최선을 다하는 습관 때문인지 나는 요즘 서울의 완성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과거의 서울은 큰 것, 대단한 것, 다수의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서울도 개별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골목 곳곳에 등장하는 완성도 높은 커피숍이나 빵집, 몇 개의 메뉴로 승부하는 작은 식당들이 그 증거다. 요즘은 오랫동안 남을 따라하기만 하다가 조금씩 자기도 멋진 사람임을 깨달은 이의 자존감 같은 것을 서울에서 느낀다. 기분 탓이겠지만 이곳을 사는 사람들의 표정도 좀 달라 보인다. 얼마 전 아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디테일이 괜찮은 의류 브랜드를 발견했다며 보여줬는데 옷마다 달아놓은 이름이 서초 블레이저, 신촌 조거 팬츠, 공덕 셔츠 드레스, 서울숲 니트 드레스였다. 서초와 신촌 자리에 우리는 늘 하라주쿠와 뉴욕을 넣어왔는데 우리는 이제야 우리를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코로나로 세상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통째로 흔들리는 요즘 같은 시절엔 위기를 만나면 어쨌거나 놀랄만한 힘을 내는 이 나라 사람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제가 끝나면 알아서 쓰레기를 치우고 바다에 석유가 쏟아지면 휴가를 내어 해변에 찾아가고 바이러스가 위협하면 기꺼이 모임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이 나라의 정치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훌륭한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아마 없을 것이다. 서울과 서울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나지만 요즘은 점점 멋져지는 서울을 쓰다듬어 줘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보다 부쩍 자주.